안녕하세요. 주식등대직입니다. 2월 11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거래소는 한 1% 정도 올라줬고요. 코스닥은 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순환매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현대차 그룹 주식이라든가 LG그룹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약간 플러스가 났지만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이너스가 나면서 그 안에서도 조금 차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이제 금융주라든가 그룹 지주사들 이런 것들은 자산주라고 봐야 되겠죠. 자산 가치가 뛰어난 그런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은 아직도 상승세가 아주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좋았고요. 전체적으로는 앞의 고점을 오늘 또 뚫지 못한 뭔가 조금 아쉬운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합지수가요. 거래소가 플러스 딱 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5,354포인트입니다. 요 지수가 이제 2월 4일 날 5,376포인트. 거기에는 이제 살짝 못 미치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이렇게 상승세로 유지가 되려고 그러면 앞에 고점을 이렇게 힘있게 뚫어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수도 앞에 고점에서 조금 부딪혀 있고요. 거래 대금도 최고치 대비했을 때 상당폭 줄어든 시장의 에너지가 조금 소진된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꺾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의 힘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래대금 이렇게 보시면요. 거래소가 오늘 25조 3천억입니다. 25조라는 게 엄청난 그 거래대금인데요. 평소에 한 3배 정도 되는 거래대금이지만 이 추이를 봤을 때 최근 한 달간 30조를 이렇게 넘어가다가 거래대금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어쨌든 활기가 조금 최고치에 비했을 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11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 한 20조 이렇게 넘어갔다가 오늘 11조라고 그러면 코스닥도 거래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의 활기가 에너지가 코스닥 쪽도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그래프 보시죠. 그래프 보면 이 상승세가 여전히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20일 전에서 이렇게 단단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굳이 이제 여기서 하나 보자고 그러면요.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작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분봉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2월 4일 날 5,376포인트 최고치 찍었던 날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어보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요 앞에 고점에서 지금 뚫지 못하고 좀 이렇게 버벅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요 자체로는 제가 보기에 큰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힘이 조금 더 약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앞에 고점을 뚫고 올라가줘야 상승세가 이어질 텐데 요거를 뚫고 가기에는 지금 시장 에너지가 조금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필요해 보인다. 가격은 안 빠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장은 상승세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고점을 뚫고 힘있게 뻗어가기에는 지금 시장의 힘이 다소 조금 소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렇게 보면요. 오늘 시장 특징은 개인들이 1조 7천억 가량 매도했다는 게 오늘 시장 특징이죠. 어제 9,400억, 그 전날은 한 4조 2천억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4조까지 나온 거는 그 전 폭락했을 때 개인들이 한 10조 가량 샀다가 요날 4조 팔았고 어제 9천억 팔았고 오늘 1조 7천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3일째 개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요. 또 다시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오늘 한 8,500억 꽤 되는 그 규모인데요. 8,500억 중에 한 5천억 정도가 삼성전자 한 종목에 집중을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그 매매 특징을 보면요. 삼성전자는 조금 사주고 있지만
또 하이닉스는 근한 500만 주 넘게 최근 며칠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수 종목이 좀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오늘 7,200억 매수해 줬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개인들 물량을 다 이렇게 받아주면서 시장이 단단한 그런 모습인데요. 기관 지금 이렇게 매수 물량으로 나오는 거는 개인들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ETF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오면 기관들은 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쪽도 개인 자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자꾸 드리는데요. 이것만 잘 봐도 상투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는 있다. 이제 언제 상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팔아야 될 시점을 이 고객예탁금을 보고 판단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객예탁금 이렇게 보면요. 98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일 109조였죠. 그러니까 상당폭 돈이 이렇게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최고치가 111조였는데 지금 98조니까 근한 20조가량 빠졌나요? 그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추세적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경계심은 좀 가져야 된다 생각은 들어요. 개인들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 개인하고 아주 그 스마트한 큰 손들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거는 일반 투자자라기보다는 상당히 규모 있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수익을 내고 좀 빠져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지만 이 그림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지표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펀드 이렇게 보면요. 주식형 수익증권을 보면 여전히 이렇게 잔고가 높습니다. 253조거든요. 그러니까 246조에서 253조면 근한 7조가량이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고객 예탁금하고 지금 펀드 쪽으로 들어오는 돈하고는 추이가 조금 다르죠. 그러죠. 그래서 여전히 요 펀드 쪽으로는 특히 ETF 쪽으로는 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돈들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개인들 그 계좌 이쪽에서만 돈들이 조금 빠져나갔지만 아직 추이로 봤을 때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미국 시장은 다우만 이렇게 모양이 괜찮고요.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고 나스닥 그래프가 좀 망가졌죠.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지금 M7 빅테크 대표 종목들이 모양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스닥이나 S&P,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최근에 반등은 했다고 그러지만 앞에 고점을 넘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래프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요. 니케이, 대만 그래프가 이렇게 좋습니다. 대만 오늘 TSMC가 실적이 대단히 좋다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이렇게 반등해 줬습니다. 독일, 프랑스 모양이 좋지가 않죠. 상해, 항생, 홍콩 지수 여기도 이렇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대만 쪽만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나머지 글로벌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해외 주요 기업들 제가 그래프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는 약간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다음에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 0.2니까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애플입니다. 애플도 하락세가 좀 멈추고 최근에는 좀 돌아섰죠. 테슬라 이렇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락세가 큽니다. 다들 실적들은 괜찮은데 그래프가 안 좋아요. 알파벳 A, 구글 모양이 이렇습니다. 메타 여기도 이렇게 최근에 하락세가 컸죠. 아마존닷컴, 넷플릭스, 엔비디아, 그 다음에 핀란디아테크, 브로드컴, 오라클 그래프 전체 이렇게 보시면 최근 그래프가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관련해서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거의 횡보 국면 정도가 아주 모양이 좋은 편이고요.
대체로 하락세가 그건 한 두세 달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만의 TSMC만 이렇게 좋아요. 실적이 이번 1월 달에도 굉장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쿠팡 그래프 이렇게 보시죠. 쿠팡 그래프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기 대응 능력이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직 굉장히 미숙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정치권의 그 거물들이 이쪽 쿠팡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걸 믿고 그런다 싶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처 능력이 거의 제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국내 지금 매출도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네, 오늘은 종목에 앞서서요.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끌어왔던 대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그래프를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아마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보시면 먼저 삼성전자 그래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고점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긴 났지만 이 거래량이라든가 이렇게 거래량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한 절반 정도 줄었죠. 뭔가 조금 한계를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오늘 또 대량으로 이렇게 한 5천억 가까이 매수인 준 것 같은데요. 최근에 팔다가 지금 매수 위로 돌아섰는데 앞에 고점을 넘길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종합지수도 그렇지만 앞에 고점을 바로 앞두고 지금 한 이틀 동안 넘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고요. 삼성전자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게 최근에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한 500만 주 넘게 일주일간 계속 매도 위하고 있는데요. 그래프가 이런 모습입니다. 앞에 고점을 뚫지 못하고 한 3일째 지금 음봉이 나고 있고요. 또 거래량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대폭 줄었어요. 삼성전자보다 거래량이 많이 줄면서 외국인들이 한 500만 주 팔고 있고 앞에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동안에 시장을 끌었던 방산 대표 종목 현대 로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요. 앞에 고점이 여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앞에 고점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꺾인 모습이죠. 그러죠. 거래량도 살짝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느낌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죠. 어느 정도 앞에 고점을 좀 넘겨주는 그런 모습은 못 된다는 얘기죠. 조선주 대표 종목 제가 자주 추천드렸던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이렇게 앞에 고점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꺾였죠. 거래량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가 많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최근에 시장을 끌어왔던 반도체라든가 또는 방산이라든가 또는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거래가 좀 이렇게 활기가 좀 줄어들면서 앞에 고점 부근에서 좀 주저앉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길게 추세로 봤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 이렇게 보면 이렇게 추세로 보면 이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지지선도 살아 있고요. 그렇지만 고점을 앞두고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국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어도 크게 걱정될 주식들은 아니지만요. 방금 소개시켜드린 주식들이 새롭게 이렇게 시세를 내면서 힘있게 뻗어가기에는 지금 시장이 이식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길게 보고 가져갈 수도 있고 짧게 보면 일부 이익 실현해도 되는 구간 아닌가. 전체 지금 시장을 끌어왔던 주도주들 몇 종목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KB금융 그래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양봉을 이렇게 길쭉하게 세우면서 5% 넘게 올랐는데요. 이제 주주 환원 금년에도 한 52% 됐다고 그러고 작년에요. 금년에도 한 55%까지 주주 환원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그렇고 또 자사주 매입에서 소각하겠다. 근데 아쉬운 게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보유 지분이 77%입니다. 또 여기다가 우리 국민연금이 한 8%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한 10% 정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주식만 이렇게 아주 힘있게 오늘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KB금융이든 뭐 금융주식들 다 마찬가지죠. 다들 자산 가치가 뛰어난 그런 주식들입니다.
PBR로 따지면 지금도 한 0.55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주환원 얘기가 자주 나오게 되고, 가장 또 앞서서 그거를 또 실천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또 자사주 소각도 하고, 또 앞으로도 또 자사주 관련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주주환원 관련해서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특징은 어쨌든 자산가치 우수 기업이죠. 근데 금융주도 그렇지만요. SK 이제 그룹 지주사 주식들, 오늘 SK 같은 경우도 한 1.6% 올라줬습니다. 이것도 가장 큰 특징은 방금 금융주하고 비슷하게 자산가치가 뛰어난 주식이라는 거죠. PBR로 따지면 아직도 아마 1이 안 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평균 PBR이 많이 올라서 한 1.7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SK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KB금융 같은 거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1이 안 되고 평가가 좀 덜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SK는 자사주가 지금 한 2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주 처리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주주들이 그만큼 수혜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이렇게 뛰어난 종목들은 최근에 주도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이런 구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방어적으로 매수를 한다 이렇게도 보이죠. 금융주를 산다든가 그룹 지주사를 산다든가 이런 거는 방어적인 매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시장이 고점을 못 뚫고 이렇게 조금 버벅대고 있는데요.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좀 이렇게 상당히 강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 며칠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요 며칠 제가 추천드린 게 아니고 금년 초, 작년 연말부터 꾸준히 강조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 유튜브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브 제가 꾸준히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아마 많이들 사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아마 가장 수익률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상승세가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브 관련해서는 최근에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BTS 관련이죠. 이제 완전체 복원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연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각 나라가 그 BTS 공연 티켓을 예매하느라고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형편없었는데요. 금년에는 한 5천억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만 하면요. 5천억이 아니라 훨씬 더 수익을 더 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년 동안 이제 잠잠했다가 이제 BTS가 부각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효과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 싶기 때문에요. 하이브는 장중에 좀 이렇게 살 기회를 주면 지금도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봉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죠. 주봉으로 보면 이제 앞에 고점은 이제 이게 살짝 넘긴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관련해서 기대감은 높지만 예전 가격 따졌을 때 그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들어가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금년은 1년 내내 아마 BTS 얘기가 꾸준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CJ 대한통운도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도 7%가 올랐습니다. 근데 CJ 대한통운도 그렇지만 최근에 유통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마트 그래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CJ 대한통운 못지않죠. 신세계 이렇습니다. 오늘만 좀 빠졌죠. 그동안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마찬가지죠. 롯데쇼핑.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요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일한령 그래서 일본으로 가던 중국 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일본 백화점 그 매출을 최근에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요.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현대백화점 그 매출 그 그래프를 보니까요. 정반대로 이렇게 급등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중국 관광객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바는요. 지금 유통 쪽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는 예전에 제가 89년, 90년도에 개인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주식에서 크게 성공했던 그때인데요.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하고 비슷했습니다. 아주 매일 상한가를 치던 그런 때인데 그때 좋았던 업종이요. 강남 유흥업소들 대박을 쳤고요. 또 식당, 또 유통업체들 이런 쪽들이 대박을 쳤습니다. 그때 장사들이 엄청 잘 됐었죠. 요게요. 이제 부동산이 올라도 이제 사람들 씀씀이가 커지지만 이 주식은요, 특히 거의 공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익이 나면요, 아주 인심이 후해집니다. 돈도 많이 쓰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지금 제가 떠올려 보면요, 이번에도 아마 주식하신 분들이 대체로 다들 수익이 많이 났지 않았을까. 안 하던 소비들도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 백화점 한 번 갈 거 한 두세 번씩 갈 수도 있고 차도 이렇게 바꿀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런 소비가 지금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신세계라든가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롯데쇼핑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 거는 중국 관광객 도움도 컸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식하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소비가 이런 쪽으로 좀 영향을 줬지 않나. 구체적으로 실적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이제 CJ 대한통을 이렇게 추천드린 이유는 그런 소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아까 쿠팡 제가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반토막이 난 그런 그 그래프 보여드렸는데요. CJ 대한통운이 그런 반사 이익을 지금 좀 얻고 있다는 겁니다. 쿠팡이 지금 매출이 한 7%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국민 정서하고도 조금 지금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참 동안 고생을 좀 할 것 같아요. 쿠팡은. 근데 그런 점에서 CJ 대한통운이 그런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그래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요. 추세가 완전히 꺾인 그런 걸 보고 팔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음봉이 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 7% 이상 올라주면서 강세거든요. 그래서 대한통운 팔지 말고 버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소형주 JLK 제가 이렇게 자주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2% 정도 빠져줬습니다. JLK 관련해서는 매집 흔적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대폭 늘어나면서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한번 보시죠.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때가 2023년 3만원 찍고 근 한 10배가 빠졌다가 최근에 살짝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7,000원이니까 한 4배 정도 지금 빠져 있는 가격이죠. 예전 이렇게 급등할 때도 지금이나 실적은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못했죠. 그때도 이제 의료 AI 이 관련해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여기에서 이제 유무상 증자하면서 물량이 한 4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물량이 쏟아지면서 근 한 2년 넘게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 다음에 실적이 그동안에 이렇게 크게 가시적으로 좋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안 좋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래서 금년 아니면 최소한 내년 정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 같다. 여러 가지 기술력이라든가 또 영업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요. JLK는 금년에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1년 정도 흑자 전환 얘기 나올 때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이렇게 제가 앞에 고점 보여드린 이유가 흑자 얘기가 조금만 나온다고 그래도 예전 3만원 이 가격은 훌쩍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형주라는 거는요, 물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사자고 덤비면요, 금방 한 두세 배 올라갑니다.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휘둘리지 말고 좀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미래에셋증권 오늘은 약간 마이너스가 났지만요,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증권주가 가장 마음 편한 선택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추세가 지금 단단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더존비존 오늘 2.9%인데 추세 이렇게 바닥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좀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가 이제 M&A 됐지만 그때 가격이 12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8만 원대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요. 지금 가격에서는 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한미반도체도 오늘 한 마이너스 2.3% 빠졌습니다. 여전히 21선 위에 이렇게 안착이 있고요. 공매도가 최근에 환매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한 200만 주 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굳이 지금 이렇게 팔고 갈 주식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수는 거래소가 한 1% 정도 올라주면서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앞에 고점 2월 4일 날 5,376포인트 여기를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그 근방에서 매물을 좀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장을 끌어왔던 반도체, 조선, 방산 이런 쪽들이 직전 고점에서 매물이 이렇게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는 상당히 외국인들 매수세가 집중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반도체 주식이라든가 방산주라든가 또는 조선주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런 쪽으로 조금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종합지수로 봤을 때 앞에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좀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다. 또 하나는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가 거래대금 지표인데요. 지금 25조 3천억입니다. 근데 이 25조라는 것은 대단히 큰 그 거래대금인데요. 최근 추세로 봤을 때 근 한 달 동안 30조를 계속해서 넘어갔던 것에 비했을 때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다. 시장의 활기가 조금 줄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로 봐도 앞에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한계를 좀 노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도 거래대금이 조금 줄어든 그런 모습이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20조를 넘어가다가 지금 한 11조까지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활기 면에서 시장의 에너지가 조금 소진된 그런 시장이다. 주가가 크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지 몰라도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힘있게 뻗어가기에는 힘이 조금 소진된 시장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 좀 이렇게 겪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가를 올리면서 사기보다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호가를 좀 아끼면서 사거나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